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SK하이닉스와 방산주 이런 종목군들이 올라가면서 지수 자체가 이틀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AI주 관련해서 매도가 좀 진정이 되고 전일 발표됐던 8월 수출 지표가 잘 나왔다라는 점, 기업들의 실적에는 큰 문제가 없겠구나 이런 기대감이 좀 있는 거죠.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몇몇 산업 협력 기대감 이런 것들이 작용한 걸로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잭슨홀 연설 앞두고 있다 보니까 경계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양시장이 상승 종목이 더 많긴 했지만 압도적이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락 종목 수가 결코 적었다라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경계감이 있다 보니까 이제 상승폭이 아주 크지는 않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행인 건 이제 외국인들이 6거래일 만에 순매수를 보였고 전기전자, 운송장비, 제약같이 대형 업종을 몇 개 좀 매수했다라는 점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오늘 하루 매수한 거 가지고 의미 두기는 어렵지만 근데 잘 보면 매도를 계속 줄이다가 이제 매수로 바뀐 거였거든요. 그래서 매도 피크는 일단 주초였다라는 게 확인이 일단은 되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방산주, SK하이닉스, 제약, AI주 이런 종목군들이 올라갔고 엔터와 2차전지, 태양광, 화학 종목군들 이런 것들은 좀 하락을 해서 종목별로 편차도 제법 나오는 이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어쨌든 박스권으로 다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어제 종가에 거의 박스권이었다가 동시호가에 이제 밀려가지고 그 선이 이제 좀 내려가 있는 상태였습니다만 오늘 이제 확실하게 다시 그러니까 3,150, 3,250 요 사이가 갇혀 있는 구간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구간으로는 들어갔죠. 그리고 상승 종목 수가 이틀 연속해서 하락 종목보다 더 많았다라는 점도 다행스러운 그런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이틀 전에 이제 급락했을 때 그때 장중에 ADR이 70 이하를 찍었었고 70 초반을 찍었었거든요. 그래서 과매도권 내려가면서부터 그 지점에서부터는 이제 상승 종목이 조금씩 늘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어서 투자자들이 좀 저점은 친 것 같다. 단기적으로 바닥은 쳤나 보다 이런 기대감이 일단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현재까지로는 막연한 기대감이에요. 그러니까 저 정도 빠졌으면 기술적 반등은 충분히 나와도 되잖아. 그러니까 일단 이제 매수하고 보자. 이렇게 이제 올라온 걸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더 밀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압도적인 양봉이 하나 필요하죠. 근데 계속 윗거리가 달리잖아요. 그래서 압도적인 양봉이 하루 정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봐야겠고. 코스닥은 오늘 잘 보면 제가 이제 그제 아랫꼬리가 의미가 있으려면 이틀 이내에 큰 상승이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엄밀하게 보면 실패한 거예요. 오늘 플러스가 나긴 했지만 일반적으로는 제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5일선이 넘어가야 됩니다. 이제 보통 이제 지수가 하락하다가 돌아설 때 이틀 이내에 양봉이 나오고 그 흐름에서 이제 5일선까지 돌파가 돼야 이제 완전히 큰 매수가 들어와서 최근에 매도를 완전히 제압하는 반전이 나왔다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정도の움직임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나마 이제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 파란색 선 지수, 빨간색 선 상승 종목 비율. 근데 지수보다 상승 종목 회복 속도가 조금 더 빠르긴 하거든요. 그래서 대형주의 어떤 변동성은 두 번째고 일단 코스닥의 투자자들이 좀 많이 빠진 중소형주는 좀 사도 되지 않을까? 이런 정서는 조심스럽게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상승 종목이 1000개가 넘어가야 된다. 조금 더 욕심내면 1200개 이상의 상승 종목이 나와주면 완전히 이 구간을 벗어나게 되는 건데 그건 또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조심스럽게 바닥권 돌파한 것 같은데 라고 하는데 이제 아직까지 확실한 신호는 안 나와서 다음 주 초반에 1000개, 1200개 정도의 어떤 상승 종목이 나오지 않으면 좀 어정쩡하게 갇히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닥은 좀 조심스러움도 여전히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영향을 준 뉴스들을 보면 우선 이제 어제 나온 뉴스 중에 20일까지 수출이 증가했다. 그러니까 미국의 수출은 증가하지 못하고 감소했지만 다른 쪽으로 수출이 증가됐다. 이게 반도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이런 분목들이 여기에 영향을 줬거든요. 그래서 생각하기에는 기업들의 실적이 괜찮아지는 건데 3분기 실적이 좋다라는 의미인데 주가가 너무 빠졌으니 그건 좀 빠진 거를 활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본 걸로 보여지고요. 또 하나 이제 미국의 S&P 글로벌의 제조업 PMI가 예상보다 훨씬 더 높게 나왔거든요. 근데 이거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보통 이제 미국의 제조업 지표는 ISM 제조업 지수를 기준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저 S&P PMI는 이제 조사하는 기업들도 좀 자잘한 기업들도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ISM보다 이렇게 신뢰도라든가 중요도가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는 ISM 제조업 지수에
신규 주문, 그러니까 이거하고 우리나라 수출 지표하고 방향이 비슷하게 가요. 그러니까 제조업 지표가 좋아질 때 우리나라 수출은 회복이 단데 보통 그렇게 보거든요. 물론 뭐 최근에 이제 관세 논란 때문에 이게 맞는 거냐 이렇게 해석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제조업 PMI가 좋아진 것도 우리나라 주요 수출주들에게는 해볼만 하겠는데, 그러니까 이런 어떤 기대감을 유발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뭐 반도체, 조선, 원전 해당되는 이제 기업들 대표들이 같이 가잖아요. 그래서 뭔가 협력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게 오늘 관련된 종목군들이 또 주가가 괜찮았죠. 그래서 이런 기대감도 일본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또 그 방산주는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약간 좀 갈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상회담 해야 되는데, 근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저거 서로 뭐 서로 상대방한테 뭔가를 얻어내야 되니까 그런 게 있을 건데, 어쨌든 그런 걸 앞두고서 약간 좀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더라라고 하면서 이제 또 방산주가 또 올라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다음에 이제 뭐 어제 뉴스긴 한데 이게 그 여권 쪽에서는 양도세 50억 원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예, 이게 지금 대통령실에서 얼마 전에 이제 사실 무근이다라는 어떤 내용이 돌기도 했습니다만은 10억 원 고수설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잖아요. 근데 여당 쪽에서는 계속 50억 원 이야기가 나오곤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10억 원으로 강행하기에는 좀 어려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뉴스는 뭐 계속해서 좀 나올 것 같은데 아마 한미 정상회담 끝나고 나야 저게 조금 더 구체화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이제 여권 쪽에서 어제는 세제 개편안 관련해서 이제 배당 소득 분리과세 그 배당 소득에 대한 어떤 세율을 좀 낮춘다 이런 뉴스가 나온 게 있었고, 오늘은 또 이와 같은 것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조금 여권 쪽에서는 뭔가 시장을 달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주요 종목으로는 이제 알테오젠이 그러니까 막판에 갑자기 확 올라갔다가 이제 또 변동성이 있었거든요. 근데 뉴스가 나온 게 없어요. 그리고 뭐 장중에 뭐 이건 아마 이제 나중에 되면 여러분들은 확인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굳이 추정을 해보면 뇌피셜로 이런 거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왜 올라가지 생각하면 지금 빌 게이츠와 있잖아요. 예전에 빌 게이츠가 머크에 지원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머크의 어떤 코로나 관련된 치료제라든가 하여튼 등등의 어떤 그거 관련해서 이제 가끔가다 한 번씩 빌 게이츠하고 머크하고 뉴스가 연결고리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또 알테오제는 머크하고 피하 주사 관련해서 또 연결고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빌 게이츠가 와 있어서 그런 식으로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누가 찌라시를 돌렸나? 그러니까 이런 어떤 추정은 되죠. 근데 이런 등등한 이슈가 있는데 어쨌든 알테오젠이 막판에 확 올라가면서 코스닥 지수를 흔드는 그런 역할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이닉스가 되게 중요한 위치라고 기술적으로 어제 제가 되게 중요한 위치라고 이제 설명을 했었는데, 오늘 장에서 다행스럽게 그 위치에서는 이제 반등이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이게 한방 반등 가지고는 안 되고 적어도 이제 위에 몰려있는 이동평균선을 회복하는 움직임이 연속적으로 나와줘야 되죠. 그러니까 AI주에 대한 어떤 매도 공소가 조금 주춤해지면서 이제 움직인 걸로 보여지고요. 다음에 이제 방산주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쉽게 이제 만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이슈로 올라갔고, 그 다음에 석유화학주가 오늘 많이 빠졌는데 이게 구조조정이 좀 또 쉽지 않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죠. 그리고 오늘 엔터주도 제법 빠졌는데, 엔터주는 지금 시진핑이 10월에 그 안 온다, 방한하지 않는다라는 식의 어떤 뉴스들이 일부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이제 엔터주는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자, 대형주로는 오늘 시가총액 빅5 중에서는 LG에너지 솔루션 빼고 이제 5개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삼성전자, 하이닉스 조합이 코스피 11포인트 올렸고, 하나에어로까지 합치면은 이 세 종목이 15포인트 가까이 코스피 올렸거든요. 그래서 오늘 어쨌든 대형주에서 지수를 어느 정도 좀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했고, 특히 이제 원투펀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동시에 올라갔다라는 거는 좀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 AI 때문에 고전을 하는데,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그냥 꾸역꾸역해서 올라가는 베이스고, 21선이 되게 중요한 위치인데 거기도 올라가고, 하이닉스도 중요한 자리였는데 이제 둘 다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좀 다행스러웠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코스닥에서는 시가총액 2, 3, 4위가 빠졌거든요. 근데 알테오젠이 제법 올라가면서 그 종목들 부진한 거를 커버를 하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오늘 보면 로봇주하고 알테오젠 같은 제약바이오가 움직이고 2차 전지는 조금 어정쩡하고, 그러니까 이런 흐름을 보인 게 좀 차이였던 것 같습니다. 자, 수급은 오늘 그 개인이 양시장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모처럼 이제 6일 만에 순매수로 돌아왔거든요. 근데 다행인 건 뭐냐면 외국인들이 매수한 것도 매수한 거지만 비차익으로도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비차익이라는 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 종목 동시에 사는 거, 코스피 200 안에 종목을 15개 이상
동시 주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차익으로 매수 들어올 때 보통 시장에 대한 전망을 긍정적으로 볼 때 저렇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오늘은 뭐 외국인들은 뭐 괜찮겠지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종목은 삼성중공업이 오늘 순매수 1위, 하나에어로가 순매수 2위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선이라든가 방산이라든가 그러니까 이런 쪽의 종목군들이 매수 쪽에 좀 들어가 있었고, 다음에 이제 원전 쪽은 이제 매도에 있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매수고 하이닉스가 어제 하루에 4천억 넘게 팔았잖아요. 근데 오늘은 하이닉스 매도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의 매도가 좀 진정이 됐나 보다. 근데 이게 매도 진정까지는 아니고 이게 때리다 쉬는 건지 아니면은 이제 끝난 건지는 하루 더 봐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죠. 어쨌든 하이닉스 매도가 멈추면서 수급이 동시에 좋아. 사실 어제 하이닉스 아니었으면 외국인들이 한 4천억 순매수였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하이닉스만 매도가 진정되니까 그냥 바로 또 매수로 표기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기관 투자자들은 하이닉스, 현대, 롯데, 그러니까 반도체, 그 다음에 이제 방산,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매수 쪽에 들어가 있었고, 그 외에는 그냥 업종별로 골라 담는, 예, 뭐 금융이라든가 아니면 뭐 기타에서는 이제 업종별로 이제 골라 담는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 2차 전지가 약간 매도 쪽으로 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들 로봇주, 예, 로봇주가 이제 매수에 일부 좀 들어가 있었고, 그 외에는 그냥 업종 내에서 골라서 사고 팔고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기관은 오늘 엔터주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JYP, SM이 매도 쪽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매도 쪽에 주로 이제 엔터주 매도하고, 매수는 그렇게 특별하게 업종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골라서 샀다. 뭐 반도체 이거 사고 저거 팔고 이렇게 해서 좀 골라 담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습니다. 자, 오늘 그 파월의 연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용을 중시하냐, 인플레를 중시하냐. 이게 사실 이번 주제가 고용이라서 고용 관련된 메시지만 남기고 그냥 이제 차라리 그냥 별다른 얘기 없이 원론적인 얘기만 했으면 좋겠어요. 고용은 중요한 겁니다. 이러고 그냥 끝냈으면 좋겠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파월이 어떤 말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에서 그렇게 분위기를 어떻게 몰아갈 거냐라는 거에 대한 문제라서, 사실은 이제 파월이 뭔 얘기할지 궁금해하는 게 맞나. 그러니까 어차피 자기네들이 시나리오 짜놨을 거면서 그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어쨌든 고용이냐 인플레이션이냐 어느 쪽 발언에 비중을 두는지, 또 하나는 파월의 발언 이후에 트럼프가 SNS를 할 건지, 뭐 이게 또 공식적인 어떤 이런 행사에서 또 발언한 걸 또 트럼프가 문제 삼으면서 뭐 나는 너를 미워해 막 이런 메시지 남겨서 또 좋은 건 없거든요. 어떻게 나오는지.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AI주들에 대해서 공매도가 집중됐었는데, 오늘 장에서 팔란티어가 플러스가 나고 대형 AI주들이 이제 약밥에서 맞고 이런 형태가 됐거든요. 근데 이거는 의미가 없고요. 공매도 청산되면서 아주 강력한 상승이 나와줘야 이 국면이 끝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국면이 나오는지. 다음에 또 코스닥 같은 경우는 5일선이 회복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틀 이내에 상승. 근데 오늘 상승하긴 했지만 5일선이 탈환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코스닥 시장 투자하는 사람들은 조금 조심스러워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다행인 건 사고친 종목이 살아나는 게 시장에서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선방산원전 그리고 SK하이닉스 이런 종목군들의 시간차를 두고 올라왔기 때문에 시장에서 너무 많이 빠지고 이거 좀 억울하게 빠진 거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투자자들도 있다라는 거죠. 이제부터는 연속성. 예, 이게 이제 지수를 연속적으로 올리든 이 종목들이 연속적으로 올라가든 뭔가 단발적인 단타가 들어온 거구나라는 게 아니라 추세가 바뀌는지 여부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거 이제 뭐냐면 주요 국가의 증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미국에서 나온 건데, 그러니까 이탈리아, 그다음에 일본, 싱가포르, 한국, 스페인, 대만 이거를 딱 내놓고 보니까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금융위기 이후의 최고치, 예, 거기에 이제 도전하는 그런 상황이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이제 전고점을 완전히 넘겨버렸습니다. 그리고 대만과 일본은 그냥 아예 사상 최고치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2020년 이후에 최고치예요. 예, 그러니까 뭔가 좀 아쉽죠. 물론 이제 2020년이 상당히 고점이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너무 가까이 있는 고점에 이제 도전을 하고 있다, 이런 게 좀 아쉽거든요. 그래서 조금 시장이 막혀 있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게 되게 막 텀을 길게 놓은 거를 차들 쪼개놓은 거라서 최근에 박스권이 이제 반영이 안 돼 있는 거긴 하거든요. 근데 장기 추세를 보면 우리는 너무 가까이 있는 고점을 돌파하지 못해서 좀 쩔쩔매는 것 같은, 예, 그런 느낌이 좀 있죠. 그래서 좀 시장에서 뭐 해외 쪽에서 있는 어떤 AI주 불확실성, 버블론, 국내에 있는 이제 그 세제 개편안 관련된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좀 해소가 돼서 좀, 근데 우리가 기존까지는 되게 시원스럽게 잘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흐름이 다음 주 정도에 좀 재현이 됐으면 좋겠는데, 예, 뭐 항상 이제 그 결정짓는 건 뉴스니까 이제 뉴스를 보면서 가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파월은 분석가들은 최근에 살짝 비관적이에요. 예, 좀 조심스러워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원론적인 발언만 할 것 같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되게 이제 많이 나오고 있으면 그런 이제 내용들이 우세한데, 어쨌든 파월이 뭐 포춘지에 나왔던 이제 파월이 이런 이야기 할 것 같다라는 시나리오들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항상 얘기하지만 이거보다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라서 뭐 이제 일단 노동에 대한 비중이 조금 더 실어주는 그런 메시지가 나오는 걸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하여튼 나중에 내일 아침에 됐을 때 어떻게 몰아갔는지는 이제 결과를 보면 되겠죠. 예, 또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예,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